극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극한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은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열의 극한의 응용 문제들은 기출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왜? 연계문항으로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되는 문제들로 많이 나와요. 약한 학생은요. 약점 공략 강의 가서 이 부분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자료실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이것 말고도 뭐 원과 뭐 내접원에 관한 문제 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와 많이 연관돼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라던가 그런 것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계산 자체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기 전 단계 여기 있죠. 여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계산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하여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hn을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 하자. 그랬을 때 루트 n의 h의 n 플러스 1 빼기 hn의 극한값입니다. 자, 여러분 hn만 구하고 나면 n자리에 n 플러스 1 대입한 것 그리고 hn 그대로 대입해서 극한값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들어야죠.hn은 뭐에 관한 식일 것이다. n에 관한 식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야 돼요. 즉 알파, 베타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n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hn이 무엇인지 보자고요. fx는 n의 두 근이 즉 fx와 누가 같아지는 겁니까? n이랑 같아져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fx는 당연히 2차겠네요. fx 어때요? 2차죠. 자, x-3의 제곱과 n이 같아지게 하는 근이 뭐예요? x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잘하죠? x제곱이 4예요. x 어떻게 씁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x제곱이 3이에요. 그러면 x는 뭐라고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죠. 왜? n은 뭐니까? 자연수니까. 그럼 x는 뭐가 나옵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를 3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하면 베타는 3 마이너스 루트 n이 된다고요. 절대값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더 편하게 계산하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h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n은 알파를 3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하면 베타는 3 마이너스 루트 n일 거고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 빼기 3 사라지고요.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가 돼서 루트 n 더하기 루트 n이 돼요.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2 루트 n이 된다고요. n이 자연수니까 양수죠. 양수 곱하기 2, 양수라고요. 절대값 필요 없어집니다.hn은 2루트 n이에요. 선생님 알파, 베타가 만약에 바뀐다면요. 마찬가지죠. 살짝만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알파를 3 마이너스 루트 n이라고 하고요. 베타를 3 플러스 루트 n이라고 해서 뺄게요. 그리고 절대값을 계산한다면 3 빼기 3 사라지죠. 빼기 루트 n 빼기 루트 n이죠. 그럼 빼기 2 루트 n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값 안에 2,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2, 둘 다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빼기나 더하기나 값은 같아져서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왜?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hn 구했네요. 선생님 얘기했죠? hn까지만 오면 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갈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에 자 가로 안에 h에 n 플러스 1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세요. n 자리에 n 플러스 1이죠. 수학은 공평해요. n 자리에 n 플러스 1 주세요. 빼기 hn이었어요. hn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극한값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둘 다 얼마를 갖고 있어요? 2를 갖고 있죠. 그럼 2는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2는 n과 상관없죠.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온다? 2의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까지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잘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선생님이 아까 극한값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극한값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아마도 수능에서 나오면 뭐 10문제 중에 9문제는 이렇게 근호가 있습니다. 근호 부분을 뭐 하면 됩니까? 유리화. 플러스 루트 n을 곱하면 되죠. 공평해요. 분모에다가도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부분 정리하려고. 이 부분 정리하려고. 루트 사라지죠. 빼기 더하기는 빼기죠. 루트 사라져서 n 사라집니다. 1이죠. 여기 다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밑에 아래 위아래 다 보세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값은 최고차항만 바라보면 된다. 최고차항 표시할게요. 루트 n이죠. 여기도 루트 n이죠. 여기도 루트 n이에요. 개수 1, 1, 1이죠. 2분의 1인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극한값은 얼마?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열의 극한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온다면 이렇게 응용 문제로 나올 것이고요. 응용 문제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도형이랑 응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프랑 응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정식이랑 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응용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자, 이런 것처럼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두근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도전해보니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값의 성질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값.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에 관한 문제다? 근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호가 있는 부분을 뭐 하자? 유리화하자. 아셨죠? 자, 유리화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문항으로 바뀌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꼴로 바뀌게 되는 거라는 거. 아셨죠? 사실은 이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고 나서는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둘까요? 자, 만약에 분모나 분자에서 이런 유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차항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은 여기 루트 2n이라는 거. 그러면 개수는 뭐가 될까요? 바로 루트 2. 이 부분이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끝까지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이 지금 1번부터 14번 문제까지를 쭉 풀어드렸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좀 모질게 얘기하자면 14번 문제까지 푸는 데 있어서 13번, 14번 역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14번 문제까지 오는데 시간을 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던가 이런 학생이라면 개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입니다. 사실 13번 문항까지는요, 다 개념만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4번 문항 조금 응용된 거지 13번까지는 다 개념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수능 특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6월 모의평가를 치렀다.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제대로 공부하세요. 하면 성적은 오른다고요. 제가 방금 강의 들어오기 전에도 수강 후기를 살짝 봤어요. 댓글은 못 달아줬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뭐 저 늦은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몇 점인데 저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왜 물어봐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 수능은요, 상대평가예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만 절대평가가 아니라 뭐라는 거?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했어. 지금 만약에 5등급인데 안 했어. 그럼 계속 5등급이에요? 더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이 꿈은 이만큼 있는데 공부는 안 해. 그리고 내가 수학할 시간에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거 하는 학생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알았는데 제가 지금 교사가 된 지 13년인가 13년이 됐더라고요. 13년 동안 계속 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저 수학 포기하고 뭐 사탐해서 성적을 더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적 올린 학생 거의 못 봤어요.
결국 그 학생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재수한다, 그러면 삼수한다, 사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 학생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선생님 전 텄어요. 이제 내신 포기하고 수능만. 왜 그래야 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발 공부하시고요. 제가 올해는 계속 모토가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년에 라는 말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너무 슬픈데 한국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한국사가 새로 들어가서 한 과목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수학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정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푼 거 있잖아요. 오늘 문제 푼 거 중에서도 내년 수능에 나올 것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행렬 사라졌죠. 아까 우리 우극한 자극한 했죠. 기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률 통계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시험 범위 아니지만 확률 통계 지금 몇 문항 정도 나옵니까? 수능에서 4문항 정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해에 재수한다고 하면 10문항이 나와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잔소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해주시잖아요. PPT로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데 수학 전공자 아니시겠죠? 수학 교육하시는 분 아니겠죠? 근데 저와 함께 무슨 강의를 준비하셨던 분이냐면 육하원칙 강의를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PPT 작업을 하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선생님 맨날 봤던 문항들이 나왔네요? 이거였어요. 공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수능 특강 저는 그래요. 제가 되게 슬픈데요. 교재를 풀려면 정말 많은 양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수능이라는 거 정말 엄청나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생각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집 3권도 안 풀고 수능 친다는 건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죠? 수능 특강 수학원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능 완성 3권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라고요. 그럼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선생님 저는 개념이 부족해요. 수능 개념 공부하세요. 수능 개념만 공부했어도 이거 충분히 여러분 점수 높게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하면서 좀 제발 끝까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2부에서는요. 15번 문항부터 함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14번 문항까지 어렵지 않았지만 15번 문항부터는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